7월 20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은 어떤 소식을 다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가 주요 내용 정리해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첫 번째 기사입니다. 네, 두 가지 신문이 보이는데요. 각각 다른 사진이 좀 눈에 띕니다. 위에는 이제 어제 시험 비행에 성공한 KF21이고요. 아래는 높이뛰기 우상혁 선수죠. 예, 그렇습니다. 오늘 먼저 살펴볼 기사들의 공통점을 말씀을 드리자면 날아오르다입니다. 네. 위쪽에 조선일보는 KF21 시험 발사 성공 내용을 일면에 크게 전하고 있었는데요. 제목을 보시면 세계 8번째 우리도 초음속 전투기 띄웠다라는 제목입니다. 네. 우리나라가 한국형 전투기 개발을 선언했던 게 2001년이었는데 네. 21년 4개월 만에 그 목표를 달성하게 됐고요. 4세기 전투기이지만 일부 스텔스 성능 등 5세대 기능도 갖추고 있기 때문에 4.5세대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네. 또 스텔스 형상의 외형, 지금 화면에도 나오고 있는데요. 현존하는 세계 최강의 스텔스기라고 불리는 미국 F-22 랩터와 비슷하다는 평가를 받아서 일명 베이비 랩터라는 별명도 붙었다고 합니다. 최대 속도는 시속 2200km 정도라고 하는데 어제 시험 비행 때는 약 400km 정도 속도로 날면서 기본적인 성능을 점검을 했고요. 이런 특징들 외에도 KF-21의 진정한 가치는 다양한 미사일과 폭탄을 무장할 수 있다라는 점이라고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KF-21 지금은 시제기 6대이지만요. 추후에는 120대까지 양산할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네,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자주국방으로 가는 쾌거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다시 기사로 돌아와서요. 아래 우상혁 선수도 기사가 어떤 내용을 다뤘습니까? 네, 우상혁 선수가 멋지게 날아오르고 있는 모습 서울신문 1면에 담겨 있었습니다. 네. 자세히 보시면 한계를 뛰어넘은 우상혁 세계 선수권 첫 은빛 점프라는 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우상혁 선수가 미국에서 열린 2022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에서 은메달을 딴 건데요. 세계 선수권 대회 육상 부문에서 은메달을 딴 건 우리 선수 중 최초라고 합니다. 네. 그야말로 새 역사를 썼다고 볼 수 있겠고요. 우상혁 선수는 잘 알려진 것처럼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인해서 오른발이 왼발보다 한 10에서 15mm 정도 작습니다. 이러한 핸디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포기하지 않고 훈련을 했고요. 철저한 식단 관리 등을 통해서 계속해서 성적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상혁 선수는 스마일 점퍼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별명답게 경기장에서 늘 웃고 또 환호하는 모습을 보여주곤 합니다. 여러모로 지쳐있는 국민들에게도 좋은 기운을 전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우상혁 선수의 다음 목표는 파리올림픽이라고 밝혔는데 당당하게 금메달을 따서 새로운 역사를 쓰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뭔가 좀 믿음이 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제 사진을 보면 날아오른다라는 말이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네, 다음은 대우조선해양의 이제 하청 노조의 파업 상황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긴장감이 좀 이렇게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현장을 찾기도 했죠. 네, 그렇습니다. 한국일보에 실린 사진 보시면 이정식 장관이 스스로를 철제 구조물에 가둔 유채한 부지회장과 면담하는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네. 이정식 장관이라고 하면 노동계 출신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주목을 받은 바 있지 않습니까? 이 면담에서는 농성을 먼저 풀면 정부가 협상이 이루어지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건넨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에 대해서 유 부지회장은 농성을 먼저 풀라고 말하지 말고 정부가 먼저 답을 해야 한다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파업의 최대 쟁점이라고 한다면 임금 30% 인상 문제일 텐데요. 네. 노조 측은 이게 인상이 아니고 2015년 이후에 삭감된 30%를 회복하는 차원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사측은 이 수치가 비현실적이라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기사 말미에서는 노조가 인상폭을 10%대까지 줄여서 다시 제안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상황을 바라보는 여야의 입장도 담겼는데요. 여당은 법치를 내세우면서 지지층의 결집 효과를 기대한다고 했고요. 야당은 제2의 쌍용차 사태, 또 용산 참사 등을 언급하면서 정부 대응을 비판하고 있었습니다. 네. 다음 기사로 코로나 상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일 신규 확진자가 계속 더블링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데 10만 명대가 나올 수 있다는 이런 전망도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중앙일보 기사인데요. 더블링 현상을 거듭하면서 석 달 만에 7만 명대까지 현재 올라온 상황입니다. 네. 이대로 더블링이 지속된다고 본다면 당장 다음 주에 10만 명도 돌파할 거란 전망이 가능한데요.
정부는 계속해서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네. 가장 마지막에 나왔던 게 다음 달 중 28만 명에 이를 수 있다고 본 건데 전문가들은 이보다 더 크고 빠르게 확산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재유행을 주도하고 있는 변이 BA.5는 7월 둘째 주 국내 검출률 기준 47.2%로 집계가 됐는데 국내 검출률이 50%를 넘어가게 되면 우세종이라고 봅니다. 지난 16일까지 수치를 집계한 거기 때문에 지금은 벌써 20일이고요. 네. 이미 50%를 넘겼을 거라고 분석이 되는 상황입니다. 우세종이 됐을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여기에 더해서 BA.2.75, 일명 켄타우로스 변이까지 본격적으로 퍼지게 되면 쌍끌이식으로 유행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신규 확진자뿐만 아니고요. 위중증 환자나 사망자 지표도 이제 조금씩 악화하는 모양새라서 걱정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정부는 백신 접종 관련 피해 지원금을 늘리면서 또 추가 병상을 확보하고 요양병원 등에서 허용했던 대면 면회를 다시 제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정부는 이제 거리두기 제도입 같은 경우에 또 다시 최후의 수단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 상황까지는 좀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기사입니다. 네, 지난 12일부터 이제 개정법이 시행된 우회전 관련된 기사인데요. 여전히 좀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12일 이후에 우회전할 때 좀 신경 쓰이는 부분 많지 않으십니까? 저는 일단 겁이 좀 있어서 일단 멈추고 그 횡단보도 위에 보행자가 없으면 좀 이렇게 천천히 지나가는. 네, 동아일보 기사 보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대부분 우리 앵커님과 비슷하게 운전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이 기준은 우회전을 하고 나서 마주치는 횡단보도입니다. 지금 두 가지 상황이 제시가 돼 있는데 위쪽 상황을 보시면 횡단보도 주변 인근에 보행자가 가만히 서 있는 경우입니다. 보행자가 아예 없는 게 아니라 있긴 있는데 가만히 서 있는 경우입니다. 그 오른쪽에 보시면 서행 통과라고 되어 있죠. 이때는 서행해서 통과해도 됩니다. 아마 지난 일주일 동안 이 부분을 가장 많이 헷갈려 하셨을 것 같은데 보행자가 보이면 일단은 멈춰라 라고 강조를 한 전문가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아래 상황 보시면요. 이 횡단보도로 보행자가 빠르게 걷거나 뛰어오는 상황, 혹은 건너고 있는 상황, 혹은 두리번거리면서 신호나 도로 상황을 살피는 경우 이때는 일시 정지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냥 서 있는 경우에는 서행해도 된다는 게 여기에 핵심인데요. 다만 기사에서는 이런 기준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제 설명을 들으시면서도 아니 가만히 서 있는 건지 주변을 살피는 건지 운전자가 어떻게 알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해석에 어려움이 있다라는 부분을 기사에서는 지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교통경찰 사이에서도 더 명확한 지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또 운전자들이 새로운 규칙에 더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현재 1개월로 정해진 계도 기간을 2, 3개월 이상까지 확대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었습니다. 네, 마지막 기사 보겠습니다. 그 해가 거듭될수록 이상 기온 관련된 기사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올해 유럽이 상당히 이런 것들이 많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경향신문에 실린 사진 먼저 보시죠. 이 기사에 보면 앞에 해수욕을 즐기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하늘 표정이 밝지 않죠. 날이 꽤 흐려 보이는데 좀 더 자세히 보면 이게 그냥 날이 흐린 게 아니고요. 검은 연기로 가득 차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뒤쪽에 있는 인근 산에서 대형 산불이 나면서 발생한 연기로 가득 채워진 건데요. 이처럼 유럽에서는 이상 고온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산불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디언즈는 지난 일주일 동안 발생한 유럽의 산불을 그래픽으로 표현을 했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시면 유럽 전역이 빨간 점으로 가득한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산불로 인해서 이재민 수만 명이 발생을 했고요. 산불뿐 아니라 이상 기온을 기록을 하면서 이 열사병으로 인한 피해자들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을 두고 최근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다소 섬뜩한 표현을 하기도 했는데요. 집단 자살을 할 것인지 집단 행동을 할 것인지 우리 손에 달렸다라는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기후 위기가 심각하다고 느낄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